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좀 어떤 모습 취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지난번에는 1차 공판 기일 때는 예. 이제 법정에 촬영이 불허가 됐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영상으로도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는 이제 대통령도 이렇게 이제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실망감 아마 좀 제일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과 또 이제 반대하던 그런 분들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분열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신에서도 또 대대적으로 이제 또 보도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국격이 또 추락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국민들이 또 느끼실 그런 또 자존감의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정 촬영은 허용이 됐지만요. 법원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혜 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전례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 시작은 구속 취소부터였습니다. 실무상에서도 그렇고 이론상에서도 그렇고 구속 기간을 예.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예외 적용을 해서 이 석방을 시킨 이후에 지금 법정 출입에서부터 지하 주차장 네. 출입을 통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법정 촬영도 이번에 이제 허용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첫 공판기일에는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2017년 또 2019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뭐 최근 사례는 물론 그 이전에도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상황에서는 다 공개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이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장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 출입도 네. 이번에 지하통로 출입이 됐는데요. 지기현 재판부 또 법원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후에 재판 공개라든지 왜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이런 그 예외와 특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 때는 93분 그러니까 1시간 반 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변론 준비기일 뒤에 있는 첫 공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때 재판 때는 이제 검찰 측의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저게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재판에 좀 끼어들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반대 신문을 합니다. 반대 신문이라는 것은 검찰 측 증인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계속 했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말을 한다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들이 준비된 이제 반대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을 하는 중에 조금 이제 사실과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당사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 공판에서도 역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지시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쟁점일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이 뭐 진술을 하는 거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성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 국헌문란 목적은 강압에 의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압적 조치임이 분명하죠.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도 있었고요.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 이상형 공수일여단장이
김용태 1대대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이미 지난번 검찰 측 그 증인신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하게 진술을 했고요. 만약에 이 둘의 진술의 네. 신빙성이 법원에 인정받는다고 하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지시고 이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국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의대생과 의사들이 휴일인 어제 도심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증원은 원래대로 복귀가 됐잖아요. 3,058명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의사 쪽이나 의대생들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계의 입장은 뭐예요? 정확히 원하는 건?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논의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증원을 1년 복귀시키는 것만으로 정부의 지금 입장과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때 정부가 내놨던 게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의사 증원 또 지역 의료 강화, 비급여 손실에 대한 조치 등 여러 가지 그 패키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발표했던 모든 의료개혁 방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나 특히 예.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불편함 또 직접적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환자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경 노선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해결점을 찾는다기보다 예. 계속해서 이제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상당히 있고 그 갈등이 이제 외부로 이제 표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대선 국면이 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뚜렷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투쟁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게 소수가 어떻게 보면 다수를 이렇게 탄압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상당히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까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수 의료를 돕겠다는 그런 필수 의료 패키지까지도 이제 폐지를 하자라는 것이면 의료계가 다 공멸한다. 어떻게 가자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이제 없었던 일이 되면서 당장 뭐 학부모들, 수험생 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굉장히 혼란을 좀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폭 증원됐다가 내년 또 정원은 다시 3,058명으로 회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은 대혼란이죠.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의대생들도 일단 복귀해서 이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또 새롭게 출발할 정부, 의료계가 그런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장애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각각 현장으로 복귀한 후에 정말 안정적으로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강행해왔던 의대 증원 추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 데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거의 한 목소리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개혁, 이렇게 특히 정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정책에 대한 마련이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제 준비를 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의료계가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든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 없이 너무나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생명권이나 건강권을 해치는 그런 부분까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 가능한 그런 의료 개혁에 좀 실질적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